2011년 4월 1일 일산 킨텍스 자동차 전시회의 새 지평을 연 2011 서울모터쇼의 화려한 서막이 이곳에서 올라간다. 자동차 시장의 관계자들은 물론 유명 인사도 참여해 개막식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올해로 8번째로 개최되는 2011 서울모터쇼에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져 모터쇼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김황식 총리는 전시장을 찾아 전시 차량에 직접 시승하는 시간도 가졌다. 2년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온 서울모터쇼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전시회로 발돋움했다. 특별히 이번 모터쇼에는 100만 5,6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내용뿐만 아니라 흥행에서도 대성공이란 평가를 받았다. 진화, 박희유의 녹색혁명이란 주제로 열린 2011 서울모터쇼는 국내 12개, 해외 23개의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 총 8개국 139개 업체가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짜임새 있는 내용을 선보였다. 본격적인 모터쇼 일정보다 앞선 3월 10일 롯데호텔에서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개막을 20일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울모터쇼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린 자리로서 전시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소개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힐튼 호텔에서는 서울모터쇼 조직위 워크숍도 개최됐다. 이같이 체계적인 조직위의 대외 홍보와 소통의 노력은 다른 때보다 뜨거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2011) 서울모터쇼의 화려한 개막을 앞두고 킨텍스에서는 분주한 작업이 연일 계속되었다. 각 업체마다의 콘셉트에 맞게 설치되는 전시장의 부스들, 새로운 손님 맞이로 분주한 설치 담당자들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여유가 느껴진다. 내부 부스 설치가 마무리될 때쯤 이번 모터쇼의 주인공 전시 차량들이 하나둘 킨텍스로 공수돼 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거의 모든 수입차 업체가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자동차 축제로의 규모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 리허설은 개막 전 2011 서울 모터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기 충분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친환경과 관련된 이번 전시회의 성격과 비전을 잘 제시해준 것은 모터쇼의 주제와 전시 차량들이었다. 이번 서울 모터쇼는 그 친환경 차량이 대거 출시되었다는데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인 컨셉카, 컨셉카가 25대, 그리고 친환경 차량,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클린 디젤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44대.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차량이 한 100여 대 전시대가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하루 전인 3월 31일 프레스센터.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룬 이날은 프레스데이가 열리는 날이었다. 참가업체들의 차량들과 미디어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 프레스데이. 기대에 찬 표정들로 무대를 응시하는 기자들은 모터쇼의 첫 무대를 향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친환경 기술로 디자인된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참여한 기아 자동차. 이를 잘 반영해주는 모델은 전기 콘셉트카 KND6와 K5 하이브리드였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기아의 이미지는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속에 잘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쉐보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콘셉트로 내건 한국 GM은 차세대 SUV 캡티바와 그랜드 스포츠 모델로 43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2011년 콜벳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한편 GM 코리아의 캐딜락은 CTS 쿠페와 슈퍼 세단으로 불리는 CTS V로 눈길을 끌었다.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자동차 문화를 지향하는 현대자동차도 신차를 대거 공개하였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컨셉트카인 HND6는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스타일을 구현한 신중형 연료전지 세단이다. 이번 모터쇼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르노 3사는 차세대 미래형 소형차의 디자인을 제시한 전기차 트위지와 SM7 후속 모델의 쇼카 버전 SM7 콘셉트를 소개하였으며 혁신적이고 중후한 남성적 디자인을 통해 기자단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인도 마힌드라와 전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쌍용 자동차는 뉴 클래식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들고 나선 뉴 체어맨 H와 코란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한 소형 SUV 전기차 KEV를 무대에 올렸다. 한편 크라이슬러 이즈 백이란 주제를 내건 정통 아메리카 브랜드의 대명사인 크라이슬러는 영화배우 이범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팬사인회를 갖고 정통 대형 세단 올류 300C를 소개했으며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지프는 랭글러의 신형 모델 등을 총출동시켰다. 혁신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제로 세계의 테마 부스를 구성한 BMW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대의 차를 출품했다. 신형 8기통 엔진이 장착된 뉴 650i 컨버터블과 감성적 디자인의 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시킨 비전 이피션트 다이내믹스는 사람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았다. 또한 강렬하고 톡톡 튀는 스타일을 지향한 미니 브랜드를 통해 도시보다 더 세련된 미니 쿠퍼 S 컨트리맨을 공개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모터사이클도 함께 선보여 젊은 감각에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웨덴 명차의 명맥을 잇는 볼보는 이번 모터쇼에서 볼보의 진화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2011년 주력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볼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S60 T5 프리미엄과 다양한 안전 기능을 자랑하는 XC50 D5 프리미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완벽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는 모토의 렉서스는 얼티메이트 럭셔리 하이브리드 세단 LS600HL과 LS460 스포츠를 선보였다.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신차로 이번 모터쇼에 참여한 포드는 토러스의 스포츠 퍼포먼스 버전인 토러스 SHO와 포드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머스탱 쿠페로 마니아들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92년을 맞이하는 시트로eng은 프랑스 브랜드로 창조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볼륨감 있는 디자인의 시트로eng 프리미엄 라인 DS3를 선보였다. 후조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자신들의 미래 가치를 표현했으며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차로 뽑힌 RCG와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되는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 U508 GT 모델을 공개했다. 혁신의 125년을 테마로 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하랄드 베렌트 대표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벤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모델들을 소개했다. 예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2세대 CLS 63AMG 모델과 거링도어의 종결자로 등극한 SLS AMG는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폭스바겐은 친환경 브랜드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로 무장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차종을 선보였다. 소형 스포츠카의 전설 시로코 R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제타 블루모션과 170만 대 이상 팔린 골프 GTI 6세대를 선보였다. 2011 서울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 닛산은 실용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특히 이번 모터쇼를 계기로 국내에 첫 출시될 예정인 박스카의 지전 큐브는 닛산의 최고 기대작이며 최신 스포츠카 모델인 370G도 무대 위에 올렸다. 프레스티지와 다이나믹 컨셉을 슬로건으로 내건 아우디는 13종의 다양한 차량과 더불어 최신 모델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브랜드 컨셉을 더욱 잘 부각시켰으며 완전 전기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고성능 스포츠카 e-트론과 다이내믹 플래그십 세단 A8 모델 등을 공개하였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는 인피니티의 미래를 주제로 한 컨셉카 에센스를 공개함에 따라 2011 서울모터쇼에서 브랜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에센스와 그 디자인 영감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양한 모델들도 함께 선보였다. 하이브리드의 리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토요타. 이번 서울 모터쇼의 주제를 잘 드러냄과 동시에 토요타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 기록을 세운 코롤라 10세대 모델을 배우 구혜선 씨가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인체공학적이며 운전자 지형적인 운전석을 갖춘 컨셉트카 FT86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다. 변화와 혁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규어 랜드로버. 우선 제규어는 플래그십 모델인 올뉴 XJ 모델을 소개했으며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고유의 DNA를 이어받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프리미엄 콤팩트 SUV 2011년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선보였다. 아시아 최초로 소개하는 컨셉트 슈퍼 스포츠카로 주목을 받은 포르쉐. 브랜드 철학인 포르쉐 인텔리전트 퍼포먼스가 반영된 918 RSR은 그중 단연 군계 1학 모델이었으며 987대 한정 출시된 박스터 S 블랙 에디션도 포르쉐만의 세련된 매력을 발산했다. 주행의 즐거움과 친환경을 모토로 내건 일본 명차의 자존심 스바루는 미래형 그랜드 투어링카의 비전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투어러 컨셉트를 전면에 내세웠고 고성능 스포츠 세단 WRX STI 모델도 선보였다. 에코 앤 스마트라는 컨셉을 내건 혼다는 한층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디자인의 실빅과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는 모빌리티 U3X를 선보였다. 또한 다양한 혼다만의 모터바이크도 선보여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소형 전기자동차 업체 AD 모터스. 워렌 버핏의 투자로 이슈가 된 모델을 선보이고 미래 전략도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저속 모델만이 아닌 고속 모델도 더불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되면서 다양한 이 모델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코배우의 대명사 박진희 씨의 홍보는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AD 모터스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전기 자동차의 파워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파워 프라자는 최고 시속 150km를 자랑하는 고속 전기차 예쁘잖아의 세 번째 모델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 대형 트럭 시장의 28.5%를 점유하고 있는 타타 대우는 하이돔을 적용해 실내 이동성을 높이고 국내 시판 트럭 중 최대 출력인 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프리미엄 트럭 프리마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기아 자동차의 하이테크 엔진 장착 버스인 그랜버드와 현대자동차의 트라고, 유니버스와 같은 차세대 상용차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동차 기술의 교류와 성장을 도모하는 교두보 서울 모터쇼. 이번 전시회에는 부품업체의 전시도 함께 전개됐다. 타이어 업체 가운데 단독 참여한 금호 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 라인 등을 선보였으며 고스트카 퍼포먼스로 재미를 더해주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를 여는 거대한 흐름을 주제로 HEV 시스템 구조물과 배터리 팩을 설치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동작 원리를 이해시켰으며 자동차 공조기기 전문 업체인 두원공조는 에어컨 시스템을 선보였다. 국내 차량 서스펜션용 스프링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원강업은 경량화된 코일 스프링과 판 스프링을 전시했다. 인간, 기술, 자연과 호흡하다라는 컨셉의 전시관을 마련한 한라공조는 에어컨과 히터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만도는 다양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이번 모터쇼에서 소개하였다. 차량용 무빙파트 전문업체인 평화공장은 플라스틱 도어 모듈을 선보여 경량화는 물론 연비 효율까지 높인 신기술을 선보였다. 자동차 부품업체론 유일하게 부스 내 레이싱카를 전시한 서한그룹은 친환경 배기가스 절감을 위한 엔진 제어 부품을 전시하였다. 특히 요즘에는 이게 친환경 추세에 따라서 무게가 가볍고 효율이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차량용 시스템 캐리어를 생산하는 툴레와 자전거 의류와 슈즈 등을 판매하는 시마노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기타 많은 부품업체들의 전시를 통해 다소 멀게만 느껴지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마련됐다. 모터쇼의 꽃이라 불리는 컨셉트카. 이번 2011 서울 모터쇼에는 총 25대의 차량이 선보였다. 현대 차세대 연료전지 세단 HND6.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모델이다. 기아의 KND6는 한국의 전통미를 컨셉으로 세워 고려 청자빛 컬러로 시선을 끈 컨셉트카다. 한국 GM은 세계 최초로 콘셉트카 미래를 공개했다. 김태현 부사장이 직접 운전에 등장한 오픈톱 스타일의 전기자동차로 하이테크의 느낌이 인상적이다. 쌍용의 체어맨 W 서미트는 체어맨 W의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중후한 콘셉트카이며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이미지가 강조된 FT86G는 스포츠 컨셉트로 만들어진 토요타의 작품이다. 이름처럼 미래의 스포츠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BMW의 비전 이피션트 다이내믹스는 3기통 터보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올해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한 혼다의 컨셉차 CB 컨셉트는 이번 서울 모터쇼를 통해 아시아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인피니티의 최초의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60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에센스는 차세대 에코카의 진보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스바루 하이브리드 투어러 컨셉트는 제트기 같은 디자인과
주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실내 공간이 돋보이는 모델이었다. 이번 모터쇼는 21세기의 핫 이슈인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서울 모터쇼 주제는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이라고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이 뜻은 그 자연과 함께 달리는 자동차의 이미지로서 그 자동차 바퀴 위에 얹혀진 친환경 기술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혁명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대해 나아가야 할 강렬하고도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이것을 갖다가 주제로 잡았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자동차, 친환경 시대의 자동차를 서울 모터쇼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헥사고날 그릴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인 모델이며 2011년 5월 판매 예정인 친환경 중형 세단 K5 하이브리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국내의 첫 선을 보이는 GM의 전기자동차 볼트는 배기가스 배출 없이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방식의 전기차다. 르노 삼성의 2인승 소형 전기차 트위티, 현재 유럽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이라고 한다. 쌍용의 순수 전기자동차 KEV2는 부산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EV1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모델이며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최고의 연비와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예전에는 친환경 컨셉카들이 좀 일반 고객들이 좀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막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상용차 이렇게 스럽게 당장 내일이라 나오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승용차는 물론 버스와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도 친환경 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제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차의 크기나 바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아끼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아닐까. 2011 서울 모터쇼는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접목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학습과 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특별히 전시장 야외에 마련된 친환경 자동차 시승 체험장은 그러한 서울 모터쇼의 취지와 의미를 더욱 잘 살려주는 곳으로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가 시승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와서 그 차량을 갖다가 구경을 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갖다가 열었다 하는 것이 이번 서울 모터쇼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친환경 자동차, 직접 시승하고 난 느낌은 어땠을까? 앞으로는 아주 한국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 또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위는 전시장과 대화역 간에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무공해 셔틀버스를 배치해 운송과 더불어 체험 공간을 함께 운영하였다. 공기랑 같이 영합이 되면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려면 H2 공식으로 인해서 물은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과정에 전기가 발생이 돼요. 연료 전지가. 그래갖고 그 전기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무공해 셔틀버스는 관람객들의 편의 도모와 환경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차 승객들마다 칭찬 일색이었다. 우선 편리하고요.
그 택시를 타고 오면은 차가 많이 막히던데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버스에 비해서 더 편하고 좋던데요. 연일 구름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던 2011 서울 모터쇼. 공식 관람객 수는 100만 5,460명이며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동차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 대형 행사였지만 조직 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배려를 읽을 수 있었는데 매표소에서 제공되는 미아보호 방지택이 그중 하나였다. 일단은 남학생들이라서 굉장히 차에 관심도 많아 하고요. 좋아할 것 같아서 남녀노소 모두 자동차를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곳. 2011 서울 모터쇼는 역대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전시 기간 내내 전시장 곳곳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악기 연주는 물론 노래와 춤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의 눈과 귀가 더욱 흥겨워지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레이싱 모델들과 함께하는 댄스 타임은 남성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했다. 특별히 4월 1일에는 SBS에서 게릴라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으며 관람객 모두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체험형 시설과 테마 공간들이 부스마다 설치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특별히 TV에서만 보던 자동차를 직접 타보고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본 아이들은 미래 자동차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세계 자동차 CEO 포럼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올해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는 자동차 산업의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세계 CEO 포럼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이언 로버트슨 BMW 판매 세일즈 총괄 사장 등이 참석해 현 자동차 업계의 동향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동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텔레매틱스 국제 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자동차들의 등장으로 발생한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최신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기술 현황,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서울 모터쇼에는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도 주최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평소에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차를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재작년 09년도 하고 지금 2010년도까지 대회를 이렇게 팀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예비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기회와 장도 마련됐는데 올해로 9번째를 맞는 2011 대학생 카 디자인 공모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17개국 51점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공모전 입상작들이 모터쇼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졌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윤한빈 군의 스트라이브 컨셉트가 차지했으며 중앙대 유욱하 군의 알파 로메오 엑스파이더 F1이 금상을 받았다. 한편 2011 서울 모터쇼를 빛낸 베스트카 시상식은
부대 행사에 묘미를 더해준 시간으로 패신저 카 부문에서 닛산의 큐브가, 컨셉트카 부문에선 한국 GM의 미래가, 그린카 부문에선 기아의 K5 하이브리드가 베스트카로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카 시상식은 서울모터쇼 취재단의 종합평가로 결정됐다. 한편 킨텍스 1층 로비에 마련된 경품 자동차 전시대, 총 12대의 차량을 매일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장에 참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첨을 통해 자전거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외에도 서울모터쇼는 사전 행사로 진행된 UCC 콘테스트에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포토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응모 사이트로 업로드하면 이중 우수작을 선정해 관람객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나눠주었다. 특별히 이번 서울모터쇼는 더욱 스마트해진 관람과 정보 이용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간단한 설문조사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터쇼의 정보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모터쇼 조직위는 모터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스마트폰으로 더 편리하게 전시회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종합 안내와 분실물 신고센터를 마련해 혼잡한 전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치안센터와 119 안전센터를 두어 안전한 전시 운영을 이끌었다. 혹시나 모를 그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산소방서에서 지원 근무를 나오게 됐습니다. 응급 상황 시 다치게 될 환자를 위해서 간단한 응급처치 재료와 구급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만에 하나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모습들은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전시 관람의 밑바탕이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유아를 위한 유모차도 배치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일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가운데에서도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킨텍스 주변에 교통경찰관들과 주차관리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모터쇼 조직위는 7천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자가용으로 이번 모터쇼를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처럼 2011년을 발판으로 오는 2013년 개최되는 서울모터쇼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12개 업체, 그러니까 늦게 신청한 12개 업체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서울모터쇼에는 제1킨텍스, 제2킨텍스를 갖다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 공간 때문에 좀 참여를 갖다가 보류했던 트럭, 그리고 버스, 그리고 특장차 업체들, 용품 쪽을 갖다가 좀 많이 참가시켜가지고 제1킨텍스, 제2킨텍스를 갖다 다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 5대 모터쇼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지 125주년이 되는 올해 2011 서울모터쇼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더욱 깊고 풍부했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코 기술은 물론 사람을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양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자동차. 환경과 인간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자동차들과 다양한 기술들. 그 현장에서 본 자동차의 청사진과 가능성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볼거리도 많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유명한 자동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네, 새로운 차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꼼꼼한 사전 준비와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방문, 그리고 범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이끌어낸 2011 서울 모터쇼.
다시 한번 자동차 전시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서울 모터쇼는 다가오는 2013년을 기약하며 세계 5대 모터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